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이죠.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은 영상을 오전장만 보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결혼 준비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쯤에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만 시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0.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코스피는 보합이네요. 때문에 이게 오후 전까지 연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보다는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RSI 지표상이 어제 7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이틀간의 조정 때문인지 다시 한번 70포인트 밑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가격 조정이 들어올 때 한마디로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정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동일하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기간 조정이 생겼다는 거죠. 즉 주가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치면서 약간의 과열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고, 또 5일선 내지는 11선,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재차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의 과열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얕게 나오고 또 기간 조정으로서 과열을 시킬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단순히 제가 가격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티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가격 조정이 얕게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서 과열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결과는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시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이 된다고 해도 일단은 주가가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RSI 지표값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조심을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반대로 최근에 조금 눌렸던 업종들 있잖아요. 제가 특히 강조해드리고 있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다시 한번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하이닉스는 명확하게 하나의 추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하나 그어보면 그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세가 계속 유효하게 움직인다면 지금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몇 가지 새롭게 나온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에서 미국의 GM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났었고, 어쨌든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를 덜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1.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1년 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조금은 수정해 보겠습니다. 241선으로 바꿔서 넣어보면, 자, 1년 평균선이 여기거든요. 라인을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자, 그럼 1년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주가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좋은 재료가 나왔지만 주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 하지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관세 문제가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미리 주가가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주가가 더 크게 빠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어쩌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도 관세 문제가 나옴에 따라서 오히려 그게 재료 소멸로서 주가의 반등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출렁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말쯤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관세 이슈에 따른 선제적으로 주가에 조정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3월 중에 어떤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시점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한 주가의 하락, 그건 어쩌면 이 시기로 하여금 소멸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전에 많이 빠졌다면 관세 인상에 따른 어떤 팩트 뉴스가 나온다면 그거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오히려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보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A라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수주 기대감도 있고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는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대치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A라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재료 소멸 관점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그런 면에서 반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너무나 긍정적인 업종, 방산, 조선 이쪽은 오히려 실적보다도 주가가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떤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게 뭐 실적 기대감이 되었던 또 새로운 수주 공시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단기 고점으로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볼까요? 자, 에코프로가 2년 전에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 이 당시에는 정말 실적도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실적이 다시 꺾일 수가 있다면 그 기대치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구간에도 실적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2020년도로 가볼게요. 이때 실적이 너무나 좋았었죠. 그리고 21년도 당시에도 그때도 제 기억에는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럼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여기부터였는데 이 당시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2, 3분기 정도 그 정도 선행적으로 먼저 내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면 아무리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다고 해도 주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있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 이 두 주체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항상 실적 베이스는 최소한 2, 3분기 정도 먼저 선행적으로 내다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철강 관련주가 오랜만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국 철강에 대해서 약 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길 것이고 그게 국내 많은 철강 관련주로 하여금 오늘 훈풍이 불고 있는 좋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5%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포스코 스텔리온 이 종목은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연관지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1년 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딱 그 위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지금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또 좋은 재료도 달고 있는 만큼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오히려 지수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반도체는 약간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는 반도체가 조금은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시장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쪽도 미약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무튼 전날의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도 필히 지수의 흐름을 잘 관찰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